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레포를 잘 형성을 해야죠. 레포를 잘 형성을 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 목적과 행동들을 봤을 때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매도거든요. 네. 매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를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면 집을 사요, 안 사요, 사람들이? 잘 안 살라고 하죠. 잘 안 사죠.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면 저는 안 보고 사요. 그래야 그 집이 한 2천 싸거든. 근데 그렇게 싸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싸지 않으면 안 팔리거든요, 보여주지 않으면은. 근데 저도 안 보고 살 때 몇 천을 깎는 이유는 진짜 그 집안이 최악이면은 그 공사비 정도 내가 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절대 살 수 없어요. 집을 안 보여주는 이상.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임차인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까 공사를 하기 전에 임차인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여쭤봤어요. 이 벽지가 괜찮은지, 뭐 도배지가 괜찮은지 여쭤보기도 하고, 살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봤잖아요. 뭐 욕조가 필요하냐, 에어컨이 필요하냐. 에어컨 띄워서 또 설치하면 그 설치하는데도 2, 30만 원 그냥 들어요. 맞아요. 예, 2, 30만 원 그냥 드니까 거기다 또 가스 넣고 배관 위로 빼고 하면 진짜 5, 60만 원이 금방 깨지거든요. 설치만 해도. 그 배관 길이에 따라 또 금액이 예, 1m당 5만 원씩 받으니까. 근데 얘네가 이렇게 직선으로 하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꼬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효율이 나오니까 또 그렇게 꼬는데, 그렇게 해서 설치비 비싸게 가져가시느니 그냥 에어컨 달고 월 10,000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어컨 다시고 그냥. 고객님 10,000원이 추가됩니다. 예, 그런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할 때, 혹은 잔금을 칠 때, 우리 부동산에서 만나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날 때. 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딴 데 보고 있어요. 막 서로 인사를 뭐 친절하게 나눈다거나 뭐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좀 어색하죠. 예, 어색해하고 있죠. 예, 당연히 그게 어색하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럴 때 이제 중개인님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푸시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계약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얘기를 해줘요. 원래 끝나고 나서 뭐 확정일자 받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개인이 뭐 전세권 살짝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임차인이 물어봤을 때잖아요. 근데 전 물어보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줘요. 확정일자 가서 꼭 받으시라고. 받으시고, 그래도 전세금이 불안하시다, 임차보증금이 불안하시면 전세권 설정해드릴게요. 먼저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집주인을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임차인이 해달라고 해야 그때서야 하니 많이 하면서 겨우 해주거든요. 근데 어차피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해줘야 되는 거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이제 중개인 통해서 안내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만약 제가 안내를 못하면 안내를 해달라 그래요. 임차인 계시니까 이분 보증금 지킬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최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안내를 해줘요, 임대인이. 2년 동안은 사셔야 되는 거고, 요 금액에 사셔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면은 우리는 5%만 올린다. 근데 시세가 5%도 안 올랐으면은 안 올린다. 10,000원만 올리시죠.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5%까지밖에 못 올린다. 그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임대인들은 어떻게든 임차인이 그걸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거 숨겨하지 마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모르겠지. 난 더 올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근데 어차피 다 알거든요. 다 알죠, 요새. 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면 임차인분들이 얘는 좀 이상한 애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는 좀 이상한 애네. 왜 그걸 먼저 얘기하지? 근데 그러면 또 얘기하지. 이거 법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난 그거 다 지켜서 할 거다. 그러니까 집을 좀 깨끗하게 써주시면 전 더 고맙고, 나중에라도 사실 2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이사 가기 전에 한 3개월 전에라도 미리 말씀 주시면은 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하는 거고 나한테 큰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한 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라고 인지를 하세요. 어느 정도.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전에 또 얘기를 받아봤고, 뭐 발령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얘기도 받고 그렇게 얘기를 받거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임차인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공실 기간이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월세 안 들어오는 거 힘들고요. 관리비 내가 내야 되는 거 힘들고요. 예,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빼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옛날부터 이걸 보여줬어요. 제 명함을 꼭 줬고요. 내가 어디 회사 다니는지 알려주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나 세금 다 냈다. 왜냐하면 세금이 먼저잖아요. 보증금보다 먼저기 때문에 이것도 요즘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세금 다 냈고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계약 시간에도 그렇게 좀 라포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금일이 다가왔어요. 한 2달 정도 뒤에 잔금일이 다가왔다. 그럼 짐 들어오잖아요. 짐 들어오면은 임대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때 임차인을 만나서 여기 못 박지 말고요. 이 벽지 깨끗한 거 보이시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쪽 박으면 어때요? 못 박아서 구멍 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휴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3M 테이프 중에 불투명 테이프 있어요. 그거 붙이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어차피 또 못 박아야 되니까 거기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선물을 사갖고 가자라는 거예요. 선물을. 저는 휴지 꼭 30개 들어있는 거 이렇게 2개 사갖고 가거든요. 그 입주할 때 가시나 봐요? 네, 입주할 때 꼭 가죠. 잔금 받아야 되고 상태 봐야 되니까. 미리 상태도 저는 보지도 가지고.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귀찮아. 전 꼭 가요. 가서 또 세입자분들하고 인사하는 거죠. 네, 부자 되시라고 휴지 드리고 화분했던 적도 있고요.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분해드리는 적도 있고 쌀도 해드리고 뭐 과일. 쌀 괜찮다. 네, 아들 많은 집은 쌀 드려야 돼요. 쌀 해드리고 뭐 과일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려요. 그렇게 하면은 라포 형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된다 그러면은 가끔 기프티콘도 하나씩 보내고 하다못해 뭐 스타벅스 4,500원짜리 하나 보냈어도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즐거운 새해 되시라고 하면서 보내고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연락하는 사이다라는 인식을 지워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런 형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은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긴장되고 사람이 방어 기제가 맨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예,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지. 예, 방어 기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형성이 좀 잘 돼 있으면은 그래도 뭐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그래도 풀고 연락을 받고 제 얘기를 들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조차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인테리어 업체 집 앞에서 했으니까 바로바로 고쳐주면 되고요. 그렇게 사시는 동안 편하게 최대한 살게 하시는 게 좋고. 세입자들은 엄청 잘해주시네요. 물론 그렇다고 월세 안 내면 안 되죠. 근데 서로 지키는 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미 제 집에서 다 이사 나가셨는데 아직도 연락하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 이런 거 한다라는 걸 아셔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물어볼 데 없잖아요. 야, 아니 이 정도면 나중에 한 2, 3년 더 지나면 예. 뭐 세입자들끼리 총동문회 하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만약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고추마요 치킨으로 해결한다. 예, 분명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세입자 뭐 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어 잔금일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분명 와요. 아까 그래프 보면 갑자기 3억 4천 찍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오면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시기 안에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런 시기가 한 2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파느냐, 어떻게 집을 보여주게 하느냐, 미리 얘기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사정이 생겨갖고 이 집을 팔아야 되게 생겼는데 내가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그래도 선생님, 사장님이라 그래서 사장님이나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양해를 좀 구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 내가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한번 어디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 한 번씩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제가 보다 보면 꼭 할게요 라고 하면은, 왜냐면 그 전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으니까 대부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동산에 먼저 연락해요. 내가 이 집 팔아야 된다고.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임차인한테 전화해요. 이 집 나왔는데 집 보러 가도 되냐고. 그럼 임차인은 황당하죠. 기분 나쁘죠. 그럼 집주인한테 뭐예요? 나 안 보여줄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역으로 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 상황을 다 서로 설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처음에 뭐 선물 같은 거 조금 보내요. 그때도 또 선물 보내고, 그리고 집을 보여주시잖아요. 집을 보여주실 때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이 집 보여줄 때 꼭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 그래요. 몇 번 가는지 알아야 이 임차인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내줬을 때는 처음 이제 집을 보여주면 그분도 집을 치운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로 표현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진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또 보여주는 일이 있겠죠? 그럴 때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정도 또 준비를 하고. 이거 완전 적립이네, 적립. 도장 적립식으로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치킨이 갑니다. 2만 원 정도. 그럼 요거는 첫 번째와 세 번째네요? 네, 점점 올라가요, 가격이. 그러면은 이분도 궁금한 거야, 또 이제. 다음엔 뭐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그러면은 집을 계속 보여주고 싶겠어요? 안 보여주고 싶겠어요? 보여주고 싶죠. 어차피 이제 팔릴 집이라면.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가면은 이제 상품권 나가기 시작해요. 5만 원씩.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거기 가서 그 집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가는 시간도 있고, 그 시간도 맞춰야 되고, 힘들잖아요. 교통비도 들고. 그럴 바엔 차라리 그렇게 드리는 게 그분께도 이익, 나한테도 이익.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굳이 브리핑하지 않아도 임차인분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또 이 집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집 아끼고 깔끔하게 인테리어 다 해놓고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도 기분이 좋으니까 이번에 뭐 올까 이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5만 원 이후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 안에 다 팔렸어요. 아, 예. 상대적으로 또 팔 때도 수월하게 팔 수 있고 서로 다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임대차 보증금은 항상 그래도 확보를 해놓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세 대출로, 아니 뭐 전세 대출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지고 있든 대출로 가지고 있든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 딱 잔금 날짜에 맞춰 가지고 돈 없어 가지고 다른 세입자 받아서 그 돈으로 그 돈 빼줄 생각을 하지 말고 월세는 보증금 많아봤자 한 3천이니까 그 정도는 세이브하고 가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예, 다 투자하지 말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분도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임대차 보호부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2년 지나면. 그러니까 그걸 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맞춰서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오르는 시기에 집도 잘 보여주고 뭐 이게 월세 들어있었던 집이다라고 해가지고 싸게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상태를 보고 사는 거니까 상태도 이런 분들이 더 깔끔하게 쓰세요. 제가 그렇게 보내고 뭘 하고 할수록 불만도 적어지고요. 예, 집도 더 깔끔하게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이 나니까 임대인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보면은 처음에 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유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으로 팔 때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지금 단계별로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월세를 조금씩 투자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올랐을 때 또 팔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진짜 FM이네요, 진짜. 아, 그렇죠. FM 제가 부동산 관리회사 다녔잖아요. 임차인들 이렇게 관리해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럼 오늘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예, 하세요? 회사 차원에서도 해요. 이런 큰 빌딩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뭐 기업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연말이나 이럴 때 그 선물 보내기도 하고요. 임대인이 뭐 그 건물 주잖아요. 네, 뭐 저는 예전에 명절 때는 떡이나 막 이런 것도 보냈고요.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 또 어떤 건물 관리할 때는 복날에 수박을 보내기도 했고요. 수박 괜찮네요. 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많으니까 수박 나눠 드시라고 수박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다 통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떡도 했고, 뭐 세세한 별거 아닌 선물들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것도 했어요. 빌딩 로비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은 소프라노, 테너 모여가지고 뭐 문화 공연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입주사에서 만드는 물건들 있잖아요. 뭐 어떤 회사들이 있으면 거기서 파는 물건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또 싸게 마켓. 마켓, 오픈 마켓 하듯이 그런 마켓도 열고 그런 임차인들이 또 재밌어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임차인들 만족을 계속 높인단 말이에요. 그런 대형 건물 관리하는 회사들에서는. 근데 우리가 주택 쪽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저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봤던 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임차인이나 월세 세팅을 한다면 임차인이 더 어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예.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아,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회사 다닐 때 보면요. 사장님이 저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사장님은 저희한테 뭐를 줘요? 월급을 주죠. 임차인은 저희한테 월세를 줍니다. 저보다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나한테 돈 주니까 제 고객이죠. 네. 고객은 뭐다? 왕이다. 왕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시고요. 월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분쟁 같은 건 좀 어떻게 하세요? 뭐 다 항상 그렇죠. 결과가 좋지만은 않을 수도 좋지만 있잖아요.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완동물 안 됩니다. 반려동물 안 됩니다 했는데 갔더니 고양이가 8마리야. 아,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있었고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계약서에 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써요. 특약사항에 애완동물을 기르면 흡연이라든지. 예, 애완동물을 기르면 안 된다라고만 쓰는 게 아니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안 걸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안 되고 만약 길러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라고 다 써놔요. 그렇게 써 있는데 기르신 분이 계세요. 있죠. 예, 가보니까 벽지를 이렇게 다 긁어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분이 해주시고 나가셨어요. 그러거나. 아, 예, 그래서 그런 분쟁이 발생될 것 같은 거는 사실 처음 해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잘 모르시는데 아까 이제 후랭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계속 애완동물 기르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에 써야지. 그러면 계약서에 쓰기만 하면 되나? 이분도 페널티가 있어야지. 잘못했으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얘기하고 지키면은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특약 뭐 넣어놓으세요? 이게 실무적인 거지 이런 게. 네, 되게 실무적인 걸로 아까 그 가전제품이 들어갔다. 네. 네, 가전제품이 들어가면 AS 기간도 적어놓습니다. AS 기간은 1년이다. 1년 이후에 고장 나는 거는
당신 돈으로 고쳐라.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필요하겠다, 진짜. 왜냐하면 제가 계속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래서 근데 또 고장도 잘 안 나요, 우리나라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거 외에 아까 뭐 갑구에 문제 있거나 이런 집들 있잖아요. 소유권에 문제 있는 집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계약서 쓸 때 바로 그 매도자한테 돈을 넘기진 않죠. 그런 거는 이제 매매계약서에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중간에 서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낍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가압류건이 다 해결된 다음에 잔금은 뭐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약서에 특약 들어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사는 물건은 대부분 또 문제가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런 특약들이 들어있죠. 저한테 불리한 거 들어있었던 것도 있어요. 어떤 집은 또 되게 싸게 산 집인데 이 집은 명도가 안 되는 집이에요. 임차인분이 계속 그냥 사시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났는데도 안 나가시고. 그래서 임차인하고 싸우다가 나 그냥 팔래 이렇게 된 집이에요. 그 대신 싸게 샀죠, 제가. 싸게 사고 그 대신 명도 책임은 매수자가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세입자는? 이사업체 소개시켜드리고 이사비 드리고. 근데 그것보다 싸게 사는 게 좀 더 쌌으니까 저는 사는 거죠. 또 이사비를 드렸네요? 뭐 어때요? 싸게 샀는데. 그리고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분도 문제 해결해서 좋고. 이게 그냥 내 돈 들어가지 그 사람 나빠라고 생각하기 전에 서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을 찾을까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그런 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거든요, 성향이. 아이 성향이라서 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세입자한테 이렇게. 저도 아이입니다. 저 정말 아이예요. 사람들이 안 믿지만 아이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저 만약 댓글 이런 거 보잖아요. 펑펑 울어요. 아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아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사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계별에 맞춰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불안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항상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요. 부동산 투자를 우리들은 사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살까라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보유하고 어떻게 나중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요게 부동산 투자의 과정인 거고 사실 취득하기 전에 우리 뭐 했어요? 수익률 분석하고 뭐 개발될지 안 될지 보고 뭐 주변이 어떤지 보고 했잖아요. 그런 탐색과 결정과 집행의 과정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이거 추천했다 그래서 빨리 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목표 수익률을 잡고 어떤 물건이 나한테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취득을 해야 되고 보유하고 처분한 다음에는 내가 이걸 몇 프로 수익률에 팔았는지, 내 목표 수익률에 맞게 운용을 하고 마지막에 얼마를 더 남겼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팔고 나면 내가 1억에 샀는데 2억에 팔았어. 그럼 내가 1억 벌었다 이러거든요. 세금 다 떼고 내가 여태까지 그동안 했던 비용을 다 빼고 나면은 얼마 남았는지 수익률이 명확히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출장 갔다 온 교통비까지 다 매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 이렇게 해야겠다 말아야겠다가 명확히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만약 실수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1억 넣어서 1억 벌었다만 끝났다. 그럼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귀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목표 수익률 할 때 봤던 거.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걸 계산하는 기본적인 우리 환원식을 캡레이트라고 하는 자본환원율이다. 맞습니다. 캡레이트라고 하는 자본환원율이고요. 이 캡레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목표 수익률과 비교를 해달라. 근데 목표 수익률이라는 거는 위험이 없는 수익률에 플러스 내가 위험을 얼마큼 질 수 있느냐. 그거를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수익률은. 스스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 요거. 이 안에 사는 사람이 집이라면 이 안에 사는 사람이 좋아야 만족을 느껴야 이 집도 나중에 잘 팔리고 월세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안에서 우리는 임대 수익률 고려해야 된다. 보증금 반환 꼭 해줘야 된다. 신속한 민원을 해결해줘야 된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협의해서 잘 팔아야 된다. 이 과정은 꼭 우리 지키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3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블로그에는 부동산 기사 같은 거 제가 정리해서 매일 올리고요. 근데 진짜 저는 신문을 보거든요. 종이신문. 종이신문을 봐서 그걸 자른 다음에 캡처해서 올립니다. 뭐 보세요? 경제신문이요? 경제신문 봅니다. 근데 그걸 보는 이유가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면은 기사가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를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언론사에서 어떻게 중요시 다루는지 안 중요시 다루는지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종이신문을 보면은 똑같은 부동산 기사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분양을 광고하기 위한 기사인지 아니면은 진짜 현상을 알려주는 기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만약 분양이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섹션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따로 들어있어요. 따로. 예, 따로 들어있어서 뭐 분양의 계절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면 그런 거를 구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종이신문을 보면서 저는 또 형광펜으로 칠하거든요. 칠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사실 블로그에 올리는 이유는 어느 시점에 어떤 것들이 기사화가 됐는지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키워드를 제목에 적어가지고 올려놔요. 그러면은 과거, 나중에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찾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인터넷 신문만 보면은 이게 그날 보면은 다 자료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휘발성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또 뉴스 하나 찾기 되게 힘들어요. 네이버에서 옛날 거 찾으면은. 맞습니다. 예. 너무 이게 워낙 많아서. 네, 워낙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쓰고,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 부동산은 하반기가 되어야 또 이제 명확히 나오지 않을까. 안 넘어오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아마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규제는 맛배기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맛이 어떤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